당시는 아직 집이 터만 잡혀 있었던 상태여서 무려 4.99% 금리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프로모션을 안내해 주었었는데요. 나중에 서류를 받아보니 안내 내용과는 전혀 다른, 구매하려는 주택이 LA인 경우 1만 달러, 오렌지 카운티인 경우 2만 달러에 달하는 이런 혜택이 존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예약한 유닛이 쓰레기 버리는 곳과 너무 가깝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켈리 찡입니다. 지난 1편에서 공개했듯이 저희가 LA 근교에 집을 샀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샘플한 찡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채널명을 켈리 찡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샌프란과 LA 근교밖에 살아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열심히 놀러 다니면서 캘리포니아 이곳저곳의 소식을 전하는 켈리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켈리찡으로서의 첫 번째 영상, 지난 1편에 이은 캘리포니아에서 집 사는 과정입니다. 1편에서는 좋은 조건의 타운홈 혹은 콘도를 고르는 방법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제는 하우스 헌팅을 하시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무 괜찮은 집을 찾았어요. 누가 뺏어갈까 싶어서 빨리 계약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텐데, 이때 리얼터 혹은 집주인에게 꼭 물어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멜로르즈입니다. 이름도 참 생소한데요. 멜로르즈는 캘리포니아주에 국한되는 특별 재산세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단지 내 혹은 근처의 공원, 학교, 병원, 댐, 도로 등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비용에 쓰이는 돈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집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이 허허벌판이면 좀 살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곳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공원, 좋은 학교, 병원 등을 짓기 위해 주택 소유자들이 돈을 모으는 겁니다. 멜로르즈는 보통 20에서 25년 동안 갚아나가기 때문에 신축이면 신축일수록 먼틀리 페이먼트 계산을 하실 때 주택 가격에 멜로르즈를 반드시 더해 주셔야 됩니다. 주택 가격만 보고 지출 계획을 세우셨다가는 수십 년 동안 고통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멜로르즈가 특별재산세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경우에 따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멜로르즈 외에 또 다른 스페셜 텍스가 없는지를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property tax입니다. 말 그대로 재산세인데요. property tax는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1에서 2%로 책정되어 있는데 LA와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 1% 초반 정도입니다. 만일 8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하면 매년 8,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매달 약 7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내는 셈입니다. 다달이 낸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100만 원 가량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건데 보통 큰 돈이 아닙니다. 더구나 property tax는 1년에 2차례로 나누어서 내게 되는데 앞선 예시의 경우 한 번에 4,000달러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그리고 멜로르즈가 property tax와 다른 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세금 공제 혜택 유무일 것 같은데요. 일반 property tax는 모기지 이자에 대해서 100%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멜로르즈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HOA입니다. HOA는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의 준말로 주택 소유주 협회를 가리킵니다. 미국에서는 HOA가 콘도, 타운홈, 단독주택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지 내 공동생활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달 혹은 주기적으로 집주인에게 일정한 비용을 청구하는데 이 비용 역시 편하게 HO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빌딩 외벽의 페인트, 지붕, 단지 내 잔디, 수영장, 게이트 등을 관리하는데요. 진로에서 보시면 이처럼 집을 고르는 데 있어서 HOA가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을 보유하는 기간 내내 매달 이 금액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게다가 HOA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감안해서 관리비를 주기적으로 인상하기도 하고 뉴 컨스트럭션의 경우 집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HOA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상률을 에이전트나 리얼터에게 꼭 물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커뮤니티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HOA에 쓰레기 처리 비용, 하수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해당 내역에 관련된 관리비는 따로 청구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네 번째, interest rate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25년 3월 말 현재 지난 2년간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최저 6.11%에서 최고 7.52%였습니다. 주택 구매에 있어서 매월 가장 큰 지출은 당연히 원리금일 텐데요. 만약 80만 달러짜리 주택에 20% 다운 페이먼트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금리 6.11%의 경우 매월 3,833달러, 금리 7.52%의 경우 매월 4,844달러를 원리금으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고작 1.14% 차이지만 두 금액의 차이는 월 1,000달러 가까이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시점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monthly payment를 예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클로징 데이트 몇 개월 전부터 렌더와 상의의 금리를 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금리를 락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의 경우 클로징 데이트가 6월 중순인데 그로부터도 3개월도 더 전인 3월 7일에 6.5%로 금리를 락했었습니다. 이로써 클로징 데이트에 가까워져 금리가 그보다 훨씬 많이 올랐더라도 6.5%의 융자를 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만일 금리가 락한 수치보다 0.25% 이상 떨어지게 되면 한 번 더 낮아진 금리로 고정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리파이낸스 할 수 있는 옵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 비용 없는 리파이낸스는 딱 한 번만 가능한 거라서 매일매일 차트를 열심히 보고 트렌드를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마 파웰도 모를 것. 참고로 저희가 계약할 뻔한 집이 있었는데 당시 대부분이 6% 초반의 금리를 제공할 때 해당 빌더의 Preferred Lender를 사용하면 무려 4.99% 금리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프로모션을 안내해 주었었는데요. 그것만 믿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서류를 받아보니 안내 내용과는 전혀 다른 6% 중반의 금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계약을 엎은 적도 있었습니다. 구두로 진행되는 것들이 나중에 서류가 되었을 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으니 무조건 다 메일이나 서류 등 문서화된 것으로만 받아보시고 따져보셔야 합니다. 5번째, 클로징 데이트입니다. 여기저기서 클로징해서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클로징은 부동산 거래의 마지막 절차로서 부동산 매매가 서류상 완전히 종결되고 매입자의 법적 소유권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클로징은 무척 중요한 과정이자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특히 뉴 컨스트럭션에서는 이 클로징 데이트를 반드시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닌 아직 짓고 있는 건물이라면 매입자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늦은 시일에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저희는 집을 구매해야겠다는 결심을 지난 2024년 10월에 내렸었는데 당시는 아직 집이 터만 잡혀 있었던 상태여서 이듬해,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 이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집이 다 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처럼 클로징 데이트는 주택 구매에 있어서 타임라인을 짜실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일 먼저 확인하시기를 꼭꼭 추천드립니다. 6번째, Preferred Lender입니다.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대출 기간이라고 할까요? 빌더에 따라 운영 방식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해당 빌더와 계약이 되어 있는 렌더가 따로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렌더를 통해 융자를 받게 된다면 그랜트, 즉 주택 구매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택한 빌더가 추천한 렌더에게서 융자를 진행하기로 하니 두 가지 그랜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빌더 자체가 주는 그랜트입니다. 이는 빌더가 추천하는 렌더 중에서 선택해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지급하는 그랜트로서 $5,00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Preferred Lender에서 제공하는 그랜트인데 이게 Ladder Up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구매하려는 주택이 LA인 경우 1만 달러, 오렌지 카운티인 경우 2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구매한 집은 오렌지 카운티였기 때문에 2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우스 헌팅을 되게 많이 하러 다니면서 그 중에 어떤 딱 한 군데에서만 이 레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약한 집 같은 경우에는 레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얘기를 끝까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래서 제가
제가 먼저 이런 레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그거를 우리가 적용시키는 것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해보겠다 정도로 얘기를 해주셔서 $20,00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자세히 물어보시고 잘 기록을 해 두셨다가 다음 하우스 헌팅을 하실 때 그런 인센티브를 빌더나 세일즈 쪽에서 얘기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해당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이런 혜택이 존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최대한 많이 리서치 해 보시길 바랍니다. 7번째, 홈오너 인슈어런스입니다.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주택 소유자 보험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소유자들은 평균적으로 월 $120 정도를 홈오너 인슈어런스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하는데요. 주택의 형태에 따라 필요한 홈오너 인슈어런스가 달라지니 콘도, 타운홈, 싱글하우스 등 본인에 해당하는 보험 유형을 에이전트나 리얼터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홈오너 인슈어런스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융자를 내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이 끼어있는 주택이 곧 본인들의 자산인 셈이므로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홈오너 인슈어런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요구되는 보험 보장 범위도 각각 다르니 대출기관과 상의해서 어떤 홈오너 인슈어런스가 필요한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홈오너 인슈어런스는 자동차 보험처럼 여러 가지 플랫폼 및 회사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레모네이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아파트를 렌트할 때마다 보험을 가입해왔고 이번 집 구매 시에도 같은 회사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봤는데도 집이 마음에 들고 가격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싶으셨다면 지금 바로 예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내 것이라고 이렇게 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디포짓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디포짓은 체크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보러 다니실 때 조금 불안하더라도 체크를 항상 갖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맡기게 되는 돈을 earnest money라고 부르는데 집 가격의 1%에서 3%가 일반적입니다. 저희는 최대 $800,000 정도의 예산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15K에서 20K 정도의 디포짓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체크를 맡긴다고 해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셀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3일에서 7일 정도 바이어가 정말 이 집을 살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애너하임의 한 집에 디포짓을 맡겼다가 돌려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집 자체는 물론 단지가 막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모델하우스를 보고 막 홀려버린 거예요. 지난 1편에서 제가 모델하우스를 보다 보면 와 좋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디포짓을 맡기고 예약을 해버렸어요.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야 커뮤니티 단지 조성도를 이거 내보내야 돼. 그런데 며칠 뒤에야 커뮤니티 단지 조성도를 받아보고는 저희가 예약한 유닛이 쓰레기 버리는 곳과 너무 가깝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예약 파기 의사를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파기하셔도 좋지만 해당 빌더가 직접 체크를 찢어버리라고 말씀하셔도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크를 맡김으로 인해 인출된 돈은 없었지만요, 셀러가 약속한 환불 가능 기간이 지나고 난 뒤 융자 자격 등의 문제가 생겨 대출 실행이 어려워진 경우가 아니라면 디포짓은 돌려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불 기간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까지도 되는데요. 이 기간에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만일 해당 주택을 사야겠다고 결심이 섰다면 다시 셀러와 접촉해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내용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을 사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슨 알아야 할 게 이리도 많은지 그리고 뭐가 이렇게도 어려운지 였는데요. 영상도 영상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고민을 토로해 주시고 또 저희가 같은 길을 먼저 지나와 봤던 사람들로서 함께 고민해보고 답을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 많이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